일반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자꾸 증명을 원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서 과학이고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실들이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된 것은 별로 없어요. 증명 안 된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안 된 것은 전부 미신이며 뭐 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현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아직 못했을 뿐이지 왜? 자기가 증명을 아직 못 해놓고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증명한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자기가 아주 증명 아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이 공포라는 것은 그렇게 폐쇄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스트레스, 압박감을 느끼는 것, 불안, 초조, 뭐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걸 느끼는 걸 이제 폐쇄 공포.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큰 광장에 나가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땀을 흘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광장공포증. 그러니까 뭐 공포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폐쇄공포, 넓은 공간에 있으면 광장공포, 뭐 이렇게. 또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곳, 산에도 높이 올라가거나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또 숨도 못 쉬고 그러나 비행기 못합니다. 호흡을 못해. 고소공포증이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 아래로 내려가면 공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지상에 내려가는 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위치나 높낮이에 따라서 공포도 있지만 어떤 동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렁이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사람은 파리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사람은 벌. 그래서 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파리공포증. 뱀을 보고 막 정신없어 하는 그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뱀공포증. 뭐 공포증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공포스러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한때 모여있으면 그냥 식은 땀을 흘리고 말을 못하고 대인공포증입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말이 안 나와. 말도 더듬고 땀을 흘리고 그런 사람 상당히 있습니다. 간혹. 너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대인공포증입니다. 이런 공포의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이고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 있을 때는 괜찮아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몇 사람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처럼 강의실에서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 놓고 이렇게 강의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게 다 공포인데 공포를 느끼는 것도 역시 결국은 맨 그 마음 밑바닥에는 불안입니다. 불안. 모든 병의 근원이 불안이라고 그랬죠? 불안. 불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불안. 불안이 작은 불안, 뭐 큰 불안 어쨌든 불안이 커지면 걱정이 되죠. 근심 걱정. 네? 근심 걱정. 이것이 더 커지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지면 자기가 이걸 통제 없을 정도로 커지고 어떤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는 공황증, 공포증, 공포증보다도 더
심한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일 때는 공황증. 그리고 공황증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들은 공황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다 공포입니다. 심한 공포, 약한 공포 그런 거죠. 그럼 우선 오늘은 공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비만, 음주, 담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학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157페이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포라는 것은 158페이지 보세요. 그럼 공포증은 공포스러우니까 이게 나쁜 것이다 하면 공포가 없이 해버리면 좋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안이라고 그랬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는 불안이 커진 거니까 불안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불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4살 먹은 아이가 불안을 못 배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저쪽에 엄마가 저쪽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쌩쌩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 버려요. 불안 모르니까 불안이라는 건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이 각인이 돼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못하죠. 그냥 옛날에 사고 났으니까 난 조심해야지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각인이 확 돼버리면 병적으로 어떤 차만 지나가도 발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심한 이제 공포가 되는 거죠. 병적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병이라고 할 정도 그런 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전에 어떤 75세 됐나? 그런 분인데 한 40년, 30년, 40년 전에 왔는데 그때 그냥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이 됐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저 뉴욕 쪽에 살 때 일을 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도 참 그게 같은 민족, 같은 종족이라도 참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임금도 체불되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신고한대요. 그러면 잡으러 오면 도망가기도 하고 잡으러 오기 전에 너 신고한다고 하면 그냥 도망가고 돈도 뭐 이러고 나서 안 주려고 그러면 도망다니고 그러니라고 계속 그런 불안으로 15년, 20년을 사는 거야. 지금은 이제 실명권까지 돼 있는데 근데 지금도 어째서 왔냐면 지금도 자동차만 지나가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뭐 꼭 자동차에 대한 그게 아니라도 그런 것이 일종의 불안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늘이 노래져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땅으로 푹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온 개인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0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본인도 알아. 어쨌든 그 내용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마음속에 그런 공포스러운 게 20년 정도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억이. 그런 거 다 지워야 돼. 그러니까 치료도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요전에 한 달 전에 온 사람인데 저 워싱턴에서 온 분인데 그분도 지금 38, 한 40쯤 됐는데
홀라이프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7살 때인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결혼할 때까지 27살,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은 그 삶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모든 기억이 다 그런 기억으로 꽉 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어떤 때는 자기도 통제 없을 정도로 그런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이게 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고 마음 문제니까 이건 지우거나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러나 20년 동안 쌓여있던 것을 지금도 계속 여기 와서도 10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정신과 치료받고 그런 사람이 여기서 2번 치료를 딱 받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2회.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최면에 잘 들어가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 하고 2번째 했는데 최면은 그런 대로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안 들어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2번 하고서 치료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얘기 쭉 했어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압박을 받아왔고 스트레스를, 미국에 와서도 미군하고 결혼해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계속 그런 치료를 받아왔고,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를 계속 그래 살아온 것이, 또 정신과 병원에서는 치료 못 한다고 아주 그 사람들도 선언했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왜 한 번에 안 되냐고 그러면, 사실은 이러거든요. 정신과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두 번의 치료받을 생각은 그건 좀 무리죠. 그죠? 그죠? 최근에 어떤 경험에 한 번 경험이 있었을 때 그 치료하는 건 한두 번에 돼요. 그러지만 연속적으로 수십 회, 수백 회, 수천 회도 더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한 번에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받고 가서 내 생각으로는 집중적으로 한 10번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와서 또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돈이 어떻고 그러면 이제 돈 때문에 그러면 그건 본인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돈 때문에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이제 정신과 가야죠.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나하고도 요즘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카톡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또 정신과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입원을 했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가족이 입원시킨 것 같아요. 정신과는 참으로 그거 평소에 우리 우울증 있고 잠이 안 오니까 가서 그걸 좀 진찰을 받아서 수면제를 얻어먹고 정신과 문제 그것을 약을 처방받고 하는 건 그러기 위해서 보통 가는데, 그건 알아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으면 가야지. 근데 정신과의 문제는 이건 보통 병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F 기록을. 근데 그건 유출되지는 않아요. 정신과 기록 반드시 있어요. 기록이 있는 경우에 2가지 점이 달라요. 첫째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내가 어떤 사고를 냈어. 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빠져나올 길이 없어. 물론 잘못은 했지만 형을 조금 받는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가 과거에 정신과 병력을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의 병력을 조사해서 정말로 그런 적이 있고,
그런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으면 참작이 돼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참작이 되는 실제로 해줍니다. 그런 때는 오케이. 그러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수한 어떤 기관의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요구는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 생산, 국방과 아니면 요새는 그 보통 1차 생산이 아니고 굉장히 비밀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민감합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 또는 채용하는 권자들이 딱 봤을 적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주라면, 여러분이 직장 주인이라면 채용하겠습니까? 문제도 있어요. 요새 간혹 가다 보면 집단적으로 막 사고 내서 죽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총도 난사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많아요. 또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결혼을 적에 그걸 파볼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다 봅니다. 특히 권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봐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다 나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항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점은 이제 불이익을 받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신병이 있으면 가야지. 근데 문제는 정신과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닌데 정신과를 들락거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정신과 가죠? 그 처방 기록이 다 남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한테 와서 치료받으면 불면증 치료받으면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돈은 들죠. 한 번 치료 오는데 200불을 들여야 되니까 돈이 우선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약 먹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90%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우리같이 마음치료 하는 사람들에 와서 치료받아서 깨끗이 돈이 예를 들어 몇백 불 또는 1000불 정도 들어서 치료됐을 때와 계속적으로 불면증 때문에 10년, 5년 동안 계속 그 처방받아서 먹었을 때와 돈으로 따지면 그쪽이 싸겠지. 보험도 되고 여기는 보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 인생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돈보다는 훨씬 큰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일생의 손해. 그건 복구할 수 없는 손해. 그건 항해해야 소용없어. 왜? 당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병원 찾아다니는 것도 정확히 해야 돼요. 내과에 갈 것을 정신과에 가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어쨌든 이 공포라는 것은 그런 불안과 관련돼요. 여기에서 대부분 나한테 전화가 와서 10명 중 전화가 와서 8명은 나보고 이런 불안, 공포가 있는데 처방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나는 처방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약을 쓰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이제 한의사니까 침은 놓을 수 있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거나 뭐 어떤 약을 먹으라고 처방은 권한이 없고 그걸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나는 안고 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물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정신과에 그냥 약만 주는 병은 없거든. 약만 주는 병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와서 그 리포트를 써야 되고 그곳에서 약을 처방하고 그래야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개인에서 받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그냥 당신 수면제 보세요. 딱 써서 그냥
종이조끼만 처방전만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병원을 한 사람은 그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되고 그게 의무로 돼 있어요. 약이 들어온 것이 있고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 하더라도 처방으로 그 약국에서 샀다 그럴 경우에 어느 병원으로 처방전이나 다 처방전 줘요, 기록을. 그럼 그 병원에 가서 당신 처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추적을 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와요. 누구에게 몇월 며칠에 처방을 했고, 처방만 해도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돈 들어가니까 이제 안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 탓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치료 받으려면, 공부를 하려면 필요한 돈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공포라는 것은 작은 공포는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많이 커지면 돼도 거기에 158페이지 맨 위에 내 공포 이거 설명을 위해서 이걸 띄워놨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어느 날 오후 34세의 가정주부 줄리는, 요 내용은 미국 UCLA 교수 중에 최면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내용에서 내가 편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줄리는 대형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방향감각이 잃었다. 방향감각 정도가 아니고 땀을 흘리고 앞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가 나가는 길이고 어디가 돌아가는 길을 몰라. 땀을 흘러내죠.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슴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호흡도 빠르고 숨도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나중에는. 그녀는 백화점을 재빨리 빠져나와 의사를 부르기 위해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집에 닿자마자 그녀의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괜찮아졌어. 이것은 광장공포증입니다. 이런 것이 광장공포증. 확 트인 장소 하면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 다음 주 슈퍼마켓에 갔을 때도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영화 구경을 하기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차장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좌우간 광장 넓은 지역만 가면 그런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줄리는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녀는 영원히 집안에 틀어박힐 수 있도록 보조 수단을 개발해야만 했다. 즉 그녀의 남편과 이웃들이 모든 심부름을 해주었고 쇼핑도 대신해주고. 요런 내가 18년 전이야. 그때는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내가 그 처리를 못했는데, 그때는 이런 셀폰에는 지금 전화 오면 상대편 전화번호가 딱 나오잖아요. 콜 아이디라고. 근데 옛날 전화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제가 밖을 못 나가요. 어떤 할머니 같아. 밖을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왜 밖을 못 나가세요? 참 밖을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신병은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밖을 못 나가고 집도 방 구석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 좀 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간단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에다 뭐라고 하면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나 누구 없으세요?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내 생각에는 엄마인지 누군 모르지만 그냥
정말로 이 폐쇄공포가 심해지면 방 구석에 앉아서 고소고소 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 정신병 환자야. 그러니까 아마 정신과에 입원으로 간다고 그랬던 모양이야. 정신과에 한번 입원하면 정신병원은 보통 병원에 입원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정신과에 입원하려면 그 보호자, 남편이면 남편, 와이프는 와이프, 어머니면 어머니가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이 됐죠? 퇴원하려면 사인한 사람이 또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퇴원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치의가 사인해야 됩니다. 주치의가 퇴원을 사인하지 않으면 퇴원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증 환자가 또 좁은 공간에 갖다 놓으세요.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몰래 괌 찌르고 막 그러죠? 미쳤다고 묶어놓으면 얼마나 이게 수줄로 양쪽 사지를 딱 묶어놔보세요. 정상인 사람도 묶어놓으면 미친다고 미치겠지. 움직이질 못하니까 정상인 사람도 돌아버릴 정도인데, 그럼 괌 찌르고 막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더 꼼짝 못하고 주사 맞아요. 안정돼. 결국은 진짜 정신병 환자가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어느 케이스 보면 미워서 와이프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굉장히 부부간에 갈등 관계에 있어. 그냥 그러면 안 살아버리면 또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도 원수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혹은 남편을 와이프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어떤 경우는 어머니를 아버지와 아들이. 자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입원시켰는데, 어떤 케이스는 진짜 정신병으로 된 일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본인이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면 14일이래요. 14일간 아무 문제가 없으면 퇴원을 시키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14일 동안에 참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드물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침대 하나 크기보다 조금 더 공간 크기 방에다 넣는데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게 뭐예요? 토끼장처럼 이제 쭉 만들어놓고 입원시키는, 입원실에 돼 있어요. 아, 좁은 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려니까 여러분 같은 정상인들도 예를 들어서 침대보다 침대 두 개 정도 크기 방에 딱 앉혀놓고 밥만 넣어주고 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막 문열하고 쾅쾅 하면 쾅쾅 치고 발로 차고 욕하고 그러면 와서 묶어놔버려요. 침대에다. 더 미치지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제 정신병이라고 더 심하게 발버둥 치면 이제 안전대 줘서 기절시키는 거예요. 왜 정신과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니까, 그러죠? 비즈니스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건 이 사람 다 알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일단 들어온 사람은 다 받아. 비즈니스니까. 돈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케이스 많고, 그저께 한국에서 교수 그런 분이 나한테 왔어요. 추리닝만 입고 왔더라고. 정신과에서 나오자마자 비행기 타고 왔대. 네, 나도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세히는 얘기 않고 대강 얘기하는데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태권도도 보고 경원도 출신이야. 능력 있고 어디도 좋아요. 운동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성질이 좀 그런가 봐. 부부간의 갈등이. 그러니까는 그런데 문제 있으니까 그 갈등하고 이혼 뭐 해달라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장인이 어떤 큰 회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서 정신과에다 입원했는 거예요. 자기는 심리학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하듯이 이걸 다 끼고 있어요. 14일 동안 정말 아무 소리 갖고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들어갈란가 모르니까 미국으로 우선 왔다 오더라고요. 그런 상담을 받은 일이 있는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로 가장 기본이 이제 공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줄리 이런 경우도 이게 광장공포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왜 자상하게 해주냐면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어떤 사람이 형제나 아니면 나중에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이 이런 증상이 있다 했을 적에 이거 광장공포증인가? 이거 치료면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치료받으러 오지만 모르는 사람은 정신병인 줄 알고 정신과로 간다고요. 정신병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 있죠. 공포증을 치료하는 마음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12년 동안을 밖에 못 나오고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다행인 거야. 아내를 전부 사다 주고 남편이 못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해주고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마음 치료를 받으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포증은 사람, 장소, 어떤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 수많은 비이성적인 두려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별거 아닌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데 어떠거든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은 두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 특성이지. 거기에 따르는 육체적 반응의 도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격렬한 것까지 다양한데 손바닥에서 땀이 난다든가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가 메스껍다든가 근육이 긴장된다든가 호흡이 빨라진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어떤 때는 눈이 안 보이는 데 있어요. 나 이런 학생 본 일이 있어요. 중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제가 10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담임할 때야. 생물 시간에 내가 아마 그때 뭐를 가르쳤냐면 생식 이런 걸 가르친 것 같아요. 생식을 가르치면 뭐 남녀 간에 어떻게 잠을 자면 뭐 아이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얘기할 텐데 갑자기 선생님 눈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인대. 멀쩡한데 너 뭐 봉사 된 것도 아니고 괜찮은데 선생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뭐 눈이 캄캄하고. 그래서 내가 34살 때인데 그 농촌 중학교에 있었습니다. 첫 발령에. 근데 그때 보건소에 의대 바로 졸업받고 나온 보건소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나이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거기 전화했지. 야 이러니 이거 좀 빨리 와보라고. 그 의사가 와도 어떻게 되는지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선 숙직실에 가서 안정을 시키고 물도 좀 끓여다 마시게 하고 1시간 좀 그랬더니 또 괜찮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농촌에서는 큰 방 하나에서 생활하잖아요.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아들 딸 다 한 이불 큰 이불에다 방 뜨끈뜨끈 떼고 발은 다 놓고 다 한 이불 하나 덮고 다 삽니다. 물론 이불 여러 개 덮을 수도 있어요. 아들 딸 덮고 뭐
엄마 아버지 덮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하나로 덮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행위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니까 뭐 괜찮겠지 그래도 그 순간 깨어나거든. 이게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보통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고 보면 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기억도 별로 안 나요. 다 그런 걸로 알고 기억도 별로 안 나. 그러는데 그 여학생은 나름대로 그게 각인이 됐던 거래. 충격적인 걸로 됐던가 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내가 못 볼 걸 봤다. 그냥 안 봐야 되는 걸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계속이 되면 안 봐야 될 일을 내가 봐야 되잖아. 근데 안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보는 건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브레인이 보는 겁니다. 꺼버려요. 이거 들어오는 왜 안 보이게 되지? 아마 그런 반응이 일어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병이 아니에요. 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 거라든지 몽롱해진다든지 어떤 경우는 쓰러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보통 가볍게 일어나면 별거 아닌데 심하게 일어나면 문제가 되죠. 이 줄기처럼. 우리는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 자세히 보세요. 상당히 있습니다. 모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꼭 이런 데만 있으면 그렇더라.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자기가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공포인데 모든 공포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포는 어쩌면 꼭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4살짜리 아이가 공포를 모르니까 자동차가 와도 막 뛰어갑니다.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럼 사고 날 수 있죠. 그러나 자동차에 부딪히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한다는 걸 알면 그런 일을 안 쳐. 불안이 약간 있으면 길 건너가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기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넙니다. 자동차가 저기서 와요. 그러면 자동차가 완전히 스탑했을 때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에 술 먹은 놈이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를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간 뒤에 건너가든지, 가다가 스탑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와도 그대로 안 쳐다보고 막 가요. 내가 갈 권리 있으니까 나는 간다 그럴 줄 모르지만 상대편이 나를 못 봤다고 하면 내가 다치잖아. 결국은 다치면 자기 손에 보험으로 뭐 돈을 얼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평생 불구돼 보세요. 돈 받아도 뭐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 않더라고.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법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법은 그 다음입니다. 근데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교육이 잘못됐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권리 주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공포라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공포라는 건 아주 적은 공포죠. 불안이죠. 그 다음에 159페이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뱀, 거미,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이런 공포를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단순히 어떤 하나의 공포 대상만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렁이만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지렁이만 보면 그냥 까무라쳐. 어떤 사람은 파리만 보면 까무라쳐. 뱀 보면 그냥 정신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공포증, 조류공포증, 뱀공포증, 공포증은 뭐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습니다. 개구리 보면 또 그런 사람 있어. 개구리 공포증. 이와 같이 공포증이 있긴 있어도 정서와 사회와 업무에 하는 일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치료 안 해도 돼요. 그건 누구나 어머나 하고 놀라는 건 다 그건 정상이니까. 그러나 공포가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강박감이 온다든가 두려움이 커다든가 사지가 부들부들 떨린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땀이 비오듯 흐른다든가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가 시야불명 메스껍다든가 막 토한다든가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그런다면 치료를 받아야죠. 어디 치료를? 마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과 문제는 정신과 가면 거기서 못 오니까 잠이 안 옵니다 하면 그 세 가지 약이 있어요. 크게 수면제, 정신이 좀 불안합니다 하면 정신안정제, 우울하다 그러면 항우울제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약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 줘. 처음엔 먹고 괜찮아지죠. 계속 먹다 보면 연습이 돼가지고 한 알 먹어도 안 돼. 두 알 먹어, 세 알 먹어. 한 10년 지나면 한 주먹 먹어야 돼.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부들부들 떨고 땀 흘리고 그러면 이제 정신과로 입원시켜. 예, 멀쩡한 사람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내 얘기 들으면 나한테 그냥 주일날 달라들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씁니다. 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계속 10년 동안 치료받는 사람 워싱턴에서 왔다는 그 아주머니도 나한테 치료 2번 받았지만 내가 그랬어요. 2번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받으셔야 될 겁니다. 시간을 내서 가족이 다 오셔도 좋고 와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남편이 입원시켰던 입원이 됐다는 소리만 카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정과에서 퇴원 안 했나 봐. 나한테 카톡 여러 가지 잘 보내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아주머니는 절대로 정신병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마음의 충격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 했어요. 당신은 정신병이 아니다. 그랬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입원시키는 데는 어쩔 거야. 그리고 한번 입원시키면 나았다는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빼달라고 아주 못 섭니다. 아는 사람은 빼달라고 하는데 모르니까 의사한테만 가서 괜찮냐고 물어봐. 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계속 있는 거지. 의사가 사인 안 하면 안 되니까. 의사가 사인 않더라도 퇴원시킬 수는 있어요. 입원시킨 당사자가 사인하면 다른 병원에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치료 돈 없어서 그만 치료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이 멀쩡한데 그런데 가 있는 사람 내가 가 있다 얘기가 참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거기 수용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나한테 치료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은 정신병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은 필요하지.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공포 원인. 공포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개를 봤다든가 어떤 동물을 처음에 봐가지고 그 동물이 바짝 뛰는 머리 읽었다든가 여기든 천둥 치는 걸 어떤 사람은 천둥만 치면 그냥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별것도 아닌데 그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천둥만 치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기어 들어갔어. 그걸 갖다가 전이된 공포라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전이된 거야. 어쨌든 타인과의 접촉, 몸, 벗은 몸, 불, 죽음, 뭐 어떤 것이든 공포증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격렬한 스트레스. 자, 다리를 건너서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상사가 또는 어떤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싫어. 막 스트레스 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욕설하고 막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거 피할 수밖에 없지만 또 먹고 사람으로 일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직장에 가기 싫지만 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를 건널 때 그냥 몸이 후들후들 떨린다든가 과음을 지르게 된다든가 정신이 하나도 없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공포증. 다리 공포증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왜 다리 공포증이 생겼는가 하는 건 그걸 병력을 들어봐야 돼. 그 원인을 없애야 돼요. 그 사람은 직장을 옮기던가 그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부서로 가던가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닿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브렌트라는 사람이 다리에 건너가는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 있더라. 스트레스가. 그것을 직업적인 그걸 치료했더니 괜찮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160페이지에 보면 40대 조사 분석가 헬렌이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수줍어. 말을 못해.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고문처럼 여기는 몇몇 사교적 만남 후 야간 운전에서 공포증을 느꼈다. 이 공포증은 급기야 그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사교적 활동에서 달아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면 못 견뎌. 이게 이제 대인 공포증이죠. 치료 받아야 된다 소리고. 그냥 누적된 불안 때문에 될 수도 있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칼은 8살이었을 때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10살 때는 야구 경기 중에 망신을 주었어요. 선배가 잘못 한다고. 고등학교 때 육상을 부에 들어갔는데 육상 코치가 근육을 단련시킨다고 막 앉은 뭐 토끼팀 이런 걸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경우에는 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나고 하지 않을까 두려움, 불안. 그래서 어떤 종류 육체적 훈련을 하기만 하면 불안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뜀박질을 한다든가 무슨 게 있으면 신체적인 운동을 해야 될 상황만 처하게 되면 구토가 나고. 그러니 그 사람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 정신병일 거 아닐 거 아니야. 좀 뛰어가라. 저기서 100m 뛰어라 하는데 땀 흘리고 구토하고 정신이 없으면.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게 뭔 문제가 있구나. 왜 그런지. 이건 과거 뭐 기억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고 막 이래 보면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아주머니도 10년 동안 내가 들어보니까 7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좀 관심을 안 두고 그랬나 봐.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얻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할머니가 잘 보살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애들 조그만 애 보고 그냥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모한테도 살고 이모 할머니한테도 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학비 번다고 술집에도 나가고 그랬다고 해요. 거기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돼서,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은 어떤 한 번이 아니야. 그냥 계속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하면 한 번도 되겠습니까?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어쨌든 그런 많은 불안이 누적돼서 된 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방사능 공포증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포에 대한 산물, 공포증. 사실은 어떤 공포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공포를 갖고 있다는 그것이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그 문제예요. 내가 뭘 보면 두렵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공포증이 일어난 걸 두려워하는 거죠. 공포에 대한 공포. 나는 비행기 타기만 타면 땀 흘리고 못 타. 그럼 비행기 탈 생각만 하면 공포증이잖아. 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올라온 공포, 아까 전이된 공포인데, 요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서 책상 밑으로 숨고, 자신에게 느껴서가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옮겨온 것이라고 해서 그걸 전이든 공포라고 합니다. 올라온 거죠. 그런데 형한테 옮든지 또 가족한테 옮든지 친구한테 옮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옆에 앉은 짝꿍이 그런 어떤 반응을 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 원인이라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격렬한 충격, 이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이고, 과거 경험이 원인이 되는 거죠. 과거 경험이라고 하니까 모든 경험이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충격적인 경험. 근데 그것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 같은 경험이라도 나는 충격적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은 충격적일 수 있어. 내가 중학교 때 다니던 그 여학생은 다른 학생들도 다 농촌에서 똑같이 방 하나 내서 살아요. 그래서 형도 낳고 나도 낳고 내 동생도 낳고 다 낳았다고. 그래서 살아왔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여학생만 섹스 이런 소리만 나오면 그냥 눈이 안 보여.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62세 전자회사 판매 담당 대표이사 폴은 폐쇄 공포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폐쇄 공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엘리베이터, 기차, 비행기 못합니다. 연령 투영을 해서 언제 그 공포가 스러웠던가 알아서 그걸 지워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다. 39세 그래픽 전시가인 N, 남자 관계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약속을 한다, 약속을 하기만 해도 그렇고 약속한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 이런 학생을 내가 하나 치료한 적이 있는데 뭔가 충격적인 그런 걸 당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남자만 얘기만 해도 그렇고 생각만 해도 그래. 나중에는 애는 33년간은 그런 걸로 했다고 했습니다. 4살에서 8살 사이에 아버지는 그녀를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애는 어머니는 중간 보세요.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딸을 데리고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 면에서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그 상처 주는 게 주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척,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처는 주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같은 동료, 옆에서 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런 거죠. 여기에는 정상적인 그게 없지만, 예를 들어 성희롱 경우도 있고, 아버지라고서 그걸 안 온 거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 대로 생각하고 그냥 우리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좋아해서 고추 있으면 고추 만지고 내 고추 따먹자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내려와서는 그게 성희롱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고추 있는 게 자랑스러웠어. 고추 달린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당해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상황만 되면 공포증이 일어나죠. 아니면 그런 생각만 해도 공포증이 일어납니다. 애는 과거 사건들을 떠올리고 사건들과 관련된 그런 생각만 해도 그렇었더라. 30년 동안 그랬다는 건 금방 내가 얘기한 그 워싱턴 그 아주부인 일이나 부인 일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건. 치료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러나 많은 기억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치료는 해야 됩니다. 30년 한 것을 내가 한 번에 하면 좋지. 내가 요술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수십만이 아니라 수천만 번의 기억이 있을 수도 모르는데 그걸 한 번에 어떻게 지웁니까? 계속 지워나가야지. 운이 좋으면 10번의 치료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30번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못 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와서 한 번에 안 된다고 불평하면, 그거 내가 말은 하고 그 다음 얘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적은 횟수로 치료해 주려고 하고 있죠.